제러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을 읽고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과 한국형 그린 뉴딜의 방향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2020년 UN 산하 재난위험 경감 사무국이 발표한 2000년부터 2019년 세계 재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자연재해 수는 7,348건으로 앞선 20년 동안 발생한 재해의 1.7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2019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로 치솟으며 폭염과 가뭄, 홍수, 혹한, 태풍, 산불 등 극한 기상현상들이 더욱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인류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였고 기후변화의 한계점이 1.5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생물학자 에드워드 월스는 금세기 말까지 모든 종의 절반 이상을 제거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지구온난화 가스인데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안에 45%를 절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러미 리프킨이 제안한 것이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했던 뉴딜처럼 친환경 탈탄소 녹색 성장에 방점을 둔 비상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체계를 친환경 산업체계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을 껴야 하는 일련의 정책입니다. 그린 뉴딜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향후 10년 내 청정 재생 가능 자원으로 내수전기 100% 생산과 국가 에너지 그리드, 건축물, 교통 인프라의 친환경 체제로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증대 및 녹색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녹색 경제에 걸맞는 직업 훈련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을 꾀합니다. 그린 뉴딜로 인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겠지만 그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무탄소 사회였습니다. 먼저 전기화, 공유화, 무인화로 인해 2030년 전기차의 비율이 40%가 달하고 내연기관 차량 회사 생산량이 70% 급감을 예상하며 교통의 저렴화가 올 것입니다. 매일 석유 9,600만 배럴 중 63%가 차량에 사용되는 만큼 자동차의 전기화가 빠르게 찾아올 것이죠. 이로 인해 석유 십주가 급락하고 공유화로 인한 개인 소유가 사라지고 세계 12억 차량 중 2.4억만 남을 것을 예상합니다. 이미 공유가 소유보다 3배 저렴한 시점이 되었는데요. 무인화로 인해 비행기처럼 공유 차량들이 오락, 미디어, 광고 장사로 전환되고 물류 분야도 센서 보급, 무인화, 기상교통 조건 예측으로 보관 운송 비용이 하락할 것입니다. 2050년에도 현 건물 87%가 그대로일 것이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건물 건축보다 건물 리모델링이 중요해지고 단열 처리, 난방화, IoT화가 될 것입니다. IoT란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확장된 디지털 뉴럴 네트워크를 형성해 모든 사물을 모든 인간과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미 수십억 개의 센서가 네트워크에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2030년이면 지능망이 인간과 환경을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글로벌 경제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량에서도 변화가 옵니다. 유기농, 피복작물, 무경운을 통해 비료, 농약 제조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린 뉴딜은 재생에너지 생산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제고와 에너지 소비 감축도 함께 추진하는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그린 뉴딜의 저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한국에도 관심을 보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은 한국이 다시 한번 리더십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3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자원이 있죠. SK와 같은 세계적 통신회사와 삼성과 같은 세계적 전자제품회사, 현대 기아와 같은 세계 정상급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춰져 있지만 한국은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화석연료 의존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여전히 구식 에너지 체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2020년 한국판 그린 뉴딜을 발표하였는데요. 한국형 그린 뉴딜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그린 모빌리티 확대, 녹색 산업 혁신,
녹색 생태계 회복,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그린 뉴딜화 방향성은 그린 뉴딜의 개념과 목표의 명확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신사업의 적극적 발굴과 추진, 정부의 정책 마련 및 재정 투입뿐만 아니라 규제 혁신과 민간 참여, 녹색 전환의 추진 체계 마련, 국가 정책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등과의 정책적 정합성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5D로 대변되는 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 Digitalization, Deregulation, Democracy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미래 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방향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는 정책 과제의 개발이 중요한데, 에너지 공급의 탈탄소화 과정에서 에너지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쉽지 않은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 마련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유럽의 경우 기후변화 운동은 20세기 말에 각국에서 처음 움직임이 일어났고 10여 년 전부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을 달고 진행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0-20 프로토콜을 발표하여 1990년 기준 에너지 효율 20% 감축, 온난화 가스 배출 20% 감축, 재생에너지 생산 20% 확대를 목표하였습니다. 현재는 스마트 유럽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제러미 리프킨의 조언에 따라 수평적, 분산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강력한 에너지 효율 표준을 적용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임대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7년 전부터 사양 산업이 모여있는 오트드 프랑스에서 그린 뉴딜을 전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그린 뉴딜을 가장 빨리 실천하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양광 풍력 수학 기술의 제조, 설치 부문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 세계 중 45%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고대 실크로드를 본받아 스마트 디지털 인프라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책의 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2세기 동안 건설하고 향유해온 화석 연료 문명에 대해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것이 이제 우리를 일련의 기후변화 사태와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 새로운 현실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와 탄소 중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지구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은 한순간에 변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40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장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으로 그만큼 작은 하나부터 바꿔 나가야 향후 미래에는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사용이 주가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환경단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범국가적 과제로 국가 주도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